자, 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징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마지막 천안을 호령했던 장수 영계소문의 유적지를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소문의 모든 것, 역사 기록과 지도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소문은 고구려 마지막 장수로 영유양을 죽이고 보장왕을 앉혔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수도가 9군데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졸본성, 국내성, 환도성, 동항성, 장안성, 평양성,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평양성. 자,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이런 고구려의 성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요. 또 역사 기록과 동서남북 지명 방위각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시기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를 보면 말이죠. 이 북경 아래에 고구려 장안성이 있어요. 고구려 평양성 바로 전에 장안성이 있죠. 그리고 고구려 신성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안동 도읍을 뒀다는 신성이 바로 장안성 아래 존재해요. 그렇다면 평양성은 어딜까요? 자, 어찌됐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고려가 건국을 했는데요. 이 고려의 통주조차 북경 부근에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북경, 베이징은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중국의 경국 중에 당태종과 영계소문이 싸우는 경국이 있어요. 이 경국에 보신 말이죠. 자, 영계소문이 이제 5개의 던지는 칼, 비도를 차고 나오는데요. 당나라 때 편찬된 한원이라는 책에는 고구려 남자들은 칼 5자루를 지니고 다니고 또 이 칼을 가는 숫도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비도가 이거죠. 근거리에 있는 적을 처치하기 위한 표창이나 마찬가지인 작은 칼이죠. 자, 숫도를 갖고 다니면서 늘 칼날을 가른 고구려의 남자들. 전투 민족이란 얘기죠. 1920년대만 하더라도 이 베이징 근처에는 무예 연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들이 무예를 닦을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사진은 지금 베이징 서쪽에 있는 무예 연습장인데요. 영계소문의 유적지가 발견된 곳은 북경의 베이징의 우측에 있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연무대라고 있는데요. 자,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나라 때 고구려 대장군인 영계소문, 즉 계소문, 갈소문이 비도를 던지면서 연습한 곳. 고구려가 패망할 때의 장수 영계소문이 비도를 던지면서 연습한 곳. 이 땅이 과연 누구 땅이었길래 영계소문이 여기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나라는 적국인데 말이죠. 이렇게 바이두에 보시면 이 위치 이제 욕자구와 이제 갈소문으로 찾아보면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욕자구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나라 왕이 이제 고구려 영계소문을 추적을 해서 마침내 이곳에서 영계소문을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말기 고구려의 장수들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한 곳. 장안성과 가까운 곳. 베이징. 자,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평양은 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의 이 고려의 서경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서쪽 수도다. 이 왕건의 고려는 마한진한 변한, 즉 고구려 백제의 신라, 사만을 통일을 했는데요. 그 영토가 이렇습니다. 자, 옛 고구려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그 우측 일주일 정도 거리에 개경을 수도로 삼았죠. 현재도 북경에 보면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 중기부터 고려라고 불렸는데요. 고려영, 왕건의 고려영까지 고려진영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현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지역을 통일했다고 보면 되죠. 고려의 서북 영토는 옛 고구려보다 좁았으나 동북 영토는 옛 고구려보다 넓었다라는 고려사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삼국사만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의 본토가 어디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일 때 유연제노 5월을 침략하고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침략을 했으면 거길 점유를 하는 거고요. 점유를 했다는 얘기는 다스렸다는 얘기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지역명들, 수천 개의 지역명들이 현재 지금 중국 동부를 위치로 나타납니다. 고려가 이 땅을 이어받았죠. 자, 양나라라고 약 건국해서 50년 정도 있다가 망한 나라에
이제 사신도를 보면, 양직공들을 보면, 그러니까 백제, 즉 웅진 사비시대 때 백제는 레이지방에 있던 나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동반도가 현재 우이, 레이라고 중국 애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러 갈 때 받은 자기가 우이도 총관입니다. 우이도가 목적지란 얘기예요. 백제의 본토가 있었던 곳, 우이, 레이, 산동반도죠. 한반도가 아닙니다. 자, 신라는 양자강과 회수를 걸쳐서 정말로 물길이 많은 나라예요. 자, 삼국사 기록을 보면 503년에 비로소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설하벌, 사라, 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던 신라라는 국가가 503년에 지증 말입 칸에서 이제 지증 왕으로 호칭을 사용하면서 505년에 선박을 활용해서 교통과 운반이 편리하도록 선박법을 새로 만듭니다. 자, 회수와 양자강, 한반도까지 이어진 그 신라가 강성해질 때죠. 자, 신라는 마침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위에는 다시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이 발해 유민들이 만든 국가가 정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정한국은 아직까지 즉 거란과 고구려의 평양이면서 고려의 서경이 됐던 그 중간 지점에 정한 진영과 정한 마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해요. 발해 유민이 건국한 정한국. 자, 그리고 현재 대륙에는 26개 이상의 신라 마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백제와 신라가 어디가 포인트였는지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만, 고구려 백제의 신라의 땅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고, 고려의 서경은 고구려의 평양이었습니다. 왜 영계 소문에 훈련지가 북경에서 나타나는지. 자, 고려 말의 장수, 이자충과 이성계, 궁북면을 지배했던 고려 말의 장수들입니다. 이자들이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하죠. 우리가 한반도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이 많은 이제 고구려의 천리장성의 위치, 또 영령의 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삼국 사기를 보신 말이죠. 영계소문의 아버지는 동부대인 혹은 서부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동부인지 서부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서쪽 부서의 대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고구려 본기에 보면 영계소문은 서쪽 부서의 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계소문의 고향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서쪽이다. 아버지가 동부대인인데 영계소문이 서부대인이 될 수가 없죠. 자, 영계소문의 출신지는 서쪽이다. 자, 이번엔 천리장성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려시대 인쇄본이 지금 없습니다. 자, 없는데 조선시대 편집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리장성의 시작점은 이제 부여성의 동북쪽이고 동남쪽으로 이제 물까지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지금 삼국유사나 구당서, 신당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부여성의 동북부터 시작해서 서남쪽 물까지. 자, 구당서, 신당서도 서남쪽 물까지 장성을 쌓았는데 길이가 천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즉 보시면 이 부여성부터 시작해서 서남쪽으로 장성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만리장성이에요. 이렇게 약해 빠졌던 명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과연 이 장성들, 이 동북 방향부터 시작해서 서남 방향, 해까지. 자, 지금 현재 요 두 장성, 이 두 장성 중에 하나를 천리장성으로 볼 수 있죠. 북방의 기마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장성들. 자, 또 이런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가 고창국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과연 고창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고창국은 굉장히 먼 곳에 있죠.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곳.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하수인이 됐던 고구려 고선지 장군이 길잡이가 되어서 탈라스 전투로 향하던 그 길입니다. 자, 저 먼 곳에 고창국이 존재합니다. 이 먼 곳에 있는 고창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구려가 깜짝 놀랐던 얘기예요. 고구려가 과연 만주 한반도에 있었다면 고창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었을까요? 자, 즉 이 고구려는 고창국이 멸망했고 당나라가 강성해짐에 따라서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당나라가 북방의 선비족이기 때문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하지만 서쪽에 살았던 영계소문은 이 당나라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었어요. 빨리 영유왕한테 가서 이 당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유왕은 듣지 않고
영계소문한테 장성을 쌓으라고 감독을 시키죠.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영유왕의 동생의 아들을 왕에 앉히죠. 고구려 보정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평양은 과연 어떻게 불렸을까요? 자, 이렇게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국내성과 한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과 한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성은 어딜까요? 자, 현재 이제 북한 평양에 보시면 평양 성곽에 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한성이다. 이곳은 한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형이라는 관직명이 나타나는데요. 이 관직명은 고구려의 관직명입니다. 자, 이 한성을 백제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소형이라는 건 고구려의 관직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평양은 고구려의 한성이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서와 지명을 통해서 이 당태종과 고구려 말 영계소문이 싸웠던 장소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8년도 이제 당태종이 이제 군선을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급품을 싣고 이제 공격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신을 통해서 자, 무협, 강주, 내주로 나가게 하는데요. 사신이 떠나간 이 지역명을 살펴보면 이 사천성 우측에 이제 무협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을 통해서 양주라는 곳이 있고 또 레주가 있습니다. 자, 물길이 이어져요. 사신을 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보냈다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신라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해석할 때 이 해를 바다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대 중세의 해는 무조건 황하 아니면 물이에요. 해일 작가, 해가 황하다. 이런 기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북경의 자금성 왼쪽에도 보면 호수를 그냥 해라고 해놓습니다. 해를 바다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무지에서 나온 이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삼국 사기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신라 봉기를 이렇게 통합해 보면 자, 631년도에 고구려의 동북에서 서남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죠. 자, 북방의 기마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641년도에 이제 저쪽 먼 곳의 고창국의 패망 소식을 듣고 고구려가 깜짝 놀랐어요. 642년도에는 영계소문한테 이제 장성을 보수하라는 감독을 맡게 하는데 이제 고구려 영유왕을 시해합니다. 자, 그리고 백제가 신라의 성 40개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동맹국이 됩니다. 자, 삼국사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643년도 기록은 이제 마산지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자, 이때가 바로 이제 고구려 영계소문이 당태종과 신라를 박살내면서 내려갔던 기록이 나오는 기록입니다. 묵룡보탑까지의 전설이 나오는 그때고요. 자, 그리고 644년도 삼국사기에 다시 고구려가 신라의 두 개 성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고구려 백제는 이 시기에 연합국이었고요. 신라의 성을 무수히 뺏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45년 이제 당태종이 드디어 고구려를 정식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요동성을 뺏고 고구려 요동성을 뺏고 요주로 개명을 합니다. 자, 안시성을 공격하고요. 자, 태행산맥 근방에 다 있죠. 자, 이때를 틈타서 백제가 몰래 신라의 성을 7개 뺏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646년 당태종이 귀국을 하고요. 자, 647년 8년도에 고구려에게 다시 공격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649년도에 당태종은 사망을 하게 되죠. 660년에 백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이제 예식진이라는 이제 성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당나라에 잡혀가죠. 662년에 영계소문과 당나라가 전투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668년도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그 뒤로도 계속 고구려 부흥군과 백제 부흥군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마산이라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는 고구려 백제가 연합국이었던 연합 세력을 이뤘던 시기였어요. 이 마산이란 건 산동반도 이쪽 이제 청도 그러니까 칭다오 그 위치에 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동네에 기록을 담은 마산지라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 샀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라의 김걸 장수가 당태종을 구하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하죠. 자, 이렇게 신라의 김걸이 죽고 당태종을 구하고 그 아래는 신라 연운왕이 있습니다. 연운왕이 있고 그 아래는 당나라 서린교와 영계소문 이 고구려군이 전투를 했다는
그 위치가 또 있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던 또 그 아래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쫓아가서 당태종이 숨었다는 곳, 그 우물에 만들어진 목련보탑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목련보탑을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세워놨어요. 이 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원 동쪽에 영계소문이 있었는데 이 당태종이 쫓기게 돼서 우물에 숨었다. 그래서 기리면서 목련보탑, 참 몽롱하다. 그때를 떠오르면 그래서 목련보탑을 세웠다. 이렇게 고구려 말기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잡으러 간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신라 땅이었겠죠. 신라의 성을 그렇게 뺏었으니까요. 고구려 백제가. 자, 그 위에 있는 연운항도 마찬가지로 중국 강소성의 때무덤, 백제인가 신라인가 때무덤이 600기 이상이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오죠. 한반도에서 백제와 신라에 이런 때무덤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600개가 발견되는 곳. 백제와 신라의 본토겠죠. 이렇게 영계소문이 비도를 연습한 곳.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군사훈련을 한 곳. 이것은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평양으로 보면 됩니다. 신라와 연합 세력을 이루고자 사신을 보냈던 곳. 또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과 서린기 박살나서 쫓겨서 내려온 것. 마산부터 시작해서 서린기 장군동, 또 영계소문에 목련보탑이 있던 곳.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죠. 자, 이런 굉장히 중국 역사로는 수치스러운 장소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유적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중국의 역사로는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아직도 이렇게 중국이 고구려 말기의 유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삼국사기 정통사서 국보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까지 왜 북경에 영계소문의 유적지가 남아있고 고려영이 남아있고 고구려와 고려의 지역명이 넘치며 또 중국 동부에 이렇게 영계소문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는지 이렇게 정통사서의 기록과 지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직도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계소문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박창하 선생이 베껴온 영계소문의 가계도. 과연 영계소문은 과연 누구였냐? 또한 영계소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중공 자료들. 영계소문의 유적지가 과연 산동반도에 어디 있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의 명나라가 건국하면서 고려의 동북명 장수 이성계의 조선이 건국하면서 드디어 고려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명천지인데 고리적 얘기는 그만해라. 자, 우리의 국호 고려가 아닌 고리. 고리적 이야기. 조선 건국 대명천지. 하지만 우리 피 속에는 전투민족 고구려 백제 신라 고리의 뜨거운 피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